메이저리그에서 먼저 피치클락을 도입을 했죠. 네. 2년 차에 경기 시간이 4분이 더 단축이 됐다. 그러니까 첫 해에는 거의 뭐 한 20분 가까이 더 줄였었고 엄청난 예. 단축이죠. 2022년도에 평균 3시간 6분이었는데 메이저리그 경기 시간이 2023년도 피치클락 첫 해에 2시간 42분이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단축입니다, 진짜. 예,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배경이 또 뚜렷해요. 사실 메이저리그는. 뭔가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고령화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구의 이미지가. 실제로도 이렇게 TV를 보는, 야구를 보는 TV 시청자도 그렇고 야구장을 찾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연령대가 40, 50대, 60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프로리그 입장에서는 적신호거든요. 미래가 어둡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스포츠 종목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20대, 30대, 10대의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 메이저리그가 이 고민을 막 15년 동안 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고민하다가 나온 비책이 이 피치클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치클락이라는 게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투수는 주자 없을 때 15초, 주자 있을 때 18초 이내에 투구를 해야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볼을 하나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자는 8초 이내에,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8초 이내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제 시간 내에 안 들어오면 스트라이크가 이제 타자 쪽에 페널티로 부과가 되는 건데 네. 저는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느꼈던 건 이게 시간이 단축된다라기보다 그 시간 단축되는 건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구간을 덜어내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집중도가 높아져요. 네. 밀도가 높아져요, 경기에. 그래서 뭔가 딱 끝나고 보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났어? 이렇게 보는 내는 그 맞아요. 시간이 체감이 안 네. 되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KBO 리그 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ABS 없는 야구로 다시 못 돌아가. 그렇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역체감이 안 피치클락 경험하시면 피치클락 없는 야구로 못 돌아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피할 수 없는 변화고 KBO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 딱 5초의 여유를 네. 일단 첫 해에 줍니다. 20초, 23초. 네, 요렇게 20초, 25초. 25초. 아, 네. 20초, 25초를 네. 주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준룡 PD 크보 오프너 연장 방송 멈춰야. 본인 소망이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우리는 야구를 보는데 왜 그렇게 시간 단축의 혈안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호님도 네. 시간 단축에 메이저처럼 목숨 걸 리그는 아닌데요. 목숨 걸 리그도 아니고 목숨 걸 상황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국제 대회. 그렇죠. 내년에 WBC 합니다. WBC는 메이저리그 주관이에요. 당연히 메이저리그 규정대로 대회가 펼쳐질 거예요. 피치클락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큰 빅 이벤트인 LA 올림픽. IOC에서 지금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 요구한 게 하루에 3경기를 하게 해달라. 올림픽 기간에 하루에, 지금 올림픽 하면 하루에 야구 2경기 하거든요. 그렇죠. 3경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3경기 하려면 경기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러려면 피치클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제대회를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재 메이저리그가 추구하는 규정 혹은 사실 뭐 피치클락도 뭐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그냥 KBO 리그 내부적으로만 보면요. 저는 그래요. 물론 작년에 1000만 관중이 돌파하고 엄청난 야구 붐이 불었지만 KBO 리그 관중 동원의 가장 큰 적은 6시 반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일 6시 반. 맞아요. 퇴근. 네. 이게 네. 일반적으로 퇴근하고 야구장 가면요 6시 반에 못 맞춰요. 네. 가면 뭐 2회, 3회 하고 있어요. 보통은 맞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6시 반에 맞추려면은 정말 그 직장이 경기장에 가까워야 돼요. 맞아요. 야구장에. 예.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 피치클락이 연착륙을 해서 KBO 리그도 메이저리그처럼 경기 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KBO 리그도 7시에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야구장을 찾아서 1회부터 야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야, 그런 면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하는 걸 다 따라한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히려 ABS를 먼저 도입을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쪽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참고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시범 경기부터 좀 ABS를 시범적으로 한번 돌려본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BS는 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피치 클락도 한 번 또 익숙해지면은 지금 뭐 개판도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못 돌아가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 호흡이 빨라지고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피치 클락이 있는 야구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23년도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때. 그렇죠. 그때 난리 났습니다. 피치 클락 처음 하는데. 볼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피치 클락 위반도 나오고 타자가 또 그리고 8초 안에 못 들어와가지고 홈어에 그냥 끝나버리고 그때 메이저리그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가 크게 번져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가 야구냐, 이딴 걸 왜 하냐 막 이러면서 23년도 시범 경기 때 메이저리그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어쨌든 지금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그 타석에서 발 빼지 마라. 맞아요. 네, 그거 할 때 막 선수들, 타자들 습관적으로 발 빼려다 오 하고서 막 들어갔던 거 생각이 나는데 크게 결국에는 시즌 초반 이후에는 다 적응을 하는 모습이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나쁜 방향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많은 분들이 투수의 부상과 피치 클락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긴 해요. 투수마다 좀 체감하는 게 이 피치 클락 때문에 투수한테 과부하가 많이 간다. 그리고 투수가 스태미너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투수들도 미국에도 분명히 있긴 해요.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메이저리그의 선택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밀도 있는 경기 시간 단축이 필요했다라고 했고 뭐 지금 뭐 국제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한화 팬님이 경기 시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투수의 시간에서 찾아야만 했을까 하면서 그런데 뭐 이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피치 클락이었습니다. 너무 투수가 공을 던지는 인터벌이 쓸모없이 길다가 메이저리그가 내린 결론이었던 거죠. 그렇죠. 박한희 같은 선수는 줄어들죠. 확실히 줄어들죠. 이제 8초 안에 국민의례는 여러분 근데 경기 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 국민의례 끝나는 시간에 플레이볼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경기 전에 수신호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시간이 체크가 되거든요. 보통 KBO 보면은 거의 준수합니다. 딱 경기 시간 맞춰서 심판이 플레이볼. 지금 아빠는 하나팬님이 말씀하신 거 타자 등장곡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나올 때 타자 등장곡의 이 듀레이션이 좀 짧아지겠죠. 어차피 음악이 나오는 거고 공수교대 시간이랑 클리닝 타임 은 제가 보기에 좀 줄일 필요는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런 건 있죠. 피치 클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타자가 볼넷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주자가 있었어. 그래서 무사 1루였는데 볼넷을 고른 주자가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뛰어가야죠 이제. 못 걸어가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8초 안에 또 다음 타자가 들어서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인도 미리미리 내야죠. 주자들한테 타자들한테. 아마 이번 스프링 캠프가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메이저리그는 볼보이가 공 가져가고 방망이 갔다고 그것도 측정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모든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다 측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김진롱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이닝 쪼개기. 그리고 세 타자 상대가 저는 MLB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이게 꽤 됐거든요. 메이저리그는 투수의 세 타자 의무 상대가 한 5, 6년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꽤 됐어요. 그게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KBO 리그는 이제 현장에서 여기에 부담을 많이 느껴요. 저도 근데 그거는 아직도 좀 반대인 게 그 페널티로 볼 스트라이크 주는 것까지가 저의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건들 수 있는. 그래서 아직도 한 투수가 나와서 세 타자를 반드시 상대해야 한다라는 건 뭔가 그 원포인트 스페셜리스트, 좌완 스페셜리스트들의 설자리라든지 이런 것 그런 재미를 좀 뺏어간 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일자리를 좀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지난 WBC에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 한일전 때 사실상 경기 흐름이 완전 경기가 이제 일본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안 우리도 해봐야죠. WBC 그럼 참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예, 뭐 메이저리그가 주관하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미국과 반대로 젊은 이제 좀 이렇게 팬층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물어봤죠. 야구가 저는 이제 야구계 종사자니까 3시간 30분 이상 하면 너무 힘든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우린 상관없는데. 맞아. 오히려 가성비 좋아? 네, 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는 막차전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 뭐야 응원가 부르는 재미로 가시는 네. 분들 응원가 짧아지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10시 이후에 이제 좀 앰프가 안 되는 구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자기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시간 줄이기가 결국은 이 피치클락 도입은 이 국제 경쟁력, 맞아요. 국제 대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축구 농구는 야구보다는 무조건 짧죠. 네. 거기는 시간이 정해져 예. 있는 경기라. 네. 네. 공 갖고 하는 경기 중에 야구보다 길게 하는 경기가 풋볼? 풋볼이 비슷하죠. 네, 예. 풋볼 정도밖에. 그러니까 풋볼도 근데 굉장히 미식축구도 굉장히 미국 많이 거고, 줄였더라고요. 근데. 네. 예, 예. 그래서 야구가 좀 긴 편이긴 하죠. 분명.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그 앞서 말씀하셨던 부상에 대한 리포팅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네. 이 리포팅은 큰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 네, 의학적으로 네. 그렇다고 해요. 네. 그게 오히려 이 빠르게 던져서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짧게 던져서 아픈 게 아니라 구속을 올리려다 보니까 맞아요. 그 흐름 때문에 부상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 그 의사들끼리 터미전 수술에 대해서 대담을 나눈 기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결국엔 투수의 부상의 원인은 의사들의 소견도 투수의 부상의 원인은 잦은 부상, 팔꿈치와 어깨 부상의 원인은 더 빠른 구속, 더 많은 회전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따라서 더 하드한 트레이닝을 하면서 나온 결과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또 그렇게 소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타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가 투수로 복귀를 해서 한 번 더 다치면 이 긴 재활을 이제는 소화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걸 좀 네. 넌지시 내비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타미전 후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타미전 하게 되면 그때는 투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인 TV님이 네. 그럼 이제는 무박이일 경기는 못 보겠네요라고 네. 하셨는데 우천! 여러분 네. 우리에겐 비가 있습니다. 네. 거인 TV님 못 보실 것 같죠? KBO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엘로나시코 20대 21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거인 TV님 잘 아시죠? LG 네. 롯데 어떻게 되는지. 롯데 LG 만나면 작년에 네. 기아 롯데 내일 대 나균안 어. 0시 27분이었나? 그때 끝났을 겁니다. 그 네. 비 오고 멈췄다 그런. 아닙니다. 15대 1에서 15대 15가 됐던. 따라가가지고. 네, 제가 그걸 기록했었거든요. 네, 참고로. 음.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일에 한 이닝 줄어들었다고 무조건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명재방 홍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아, 네. 우리 한명재 캐스터께서 올려주신. 네.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그 의료진의 치밀한 분석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텔레파시가 통나. 저도 그 부상 얘기하면서 우리 이상훈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네. 조금 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이상훈 원장님 편 네, 편집 중 지금 이 두 분이 여기 안 계시고 지금 채팅창에서 편집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한테 방송 외주를 맡겨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승부치기 얘기. 이거는 진짜 좀 할 말이 많아요. 저도 팬 입장에서 이 국제 경쟁력 했는데 네. 완전히 지금 이승부치기가 없이 네. 그냥 11회로 줄이는 건 이게 뭡니까 진짜. 네. 아니 10일에 줄이는 건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승부치기 2시 11회로 줄이면은 그게 올바른 첫 결정 아니었을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좀 아는데 사실은 승부치기는 KBO에서 굉장히 바랐어요. 원했어요. 네. 그리고 단장 회의까지도 실행위원회까지도 하자는 쪽으로 거의 그래요. 기울었어요. 관건은 그때 뭐였냐면은 메이저리그처럼 무사 2루냐 아니면 국제대회처럼 무사 1, 2루냐 여기 이거였지 하냐 마냐가 아니었는데 현장으로 이게 현장 목소리 막 듣기 시작하면서 안 하자. 이렇게 된 그래요? 건데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메이저리그 보면은 좀 답이 없어요. 당연히 선취점 올리면 맞아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뭐가 어렵냐면은 연장 10회 가요. 무사 2루로 딱 나요. 번트냐 강공이냐. 그치. 우리나라는 특히 번트 많이 낼 텐데. 여기부터 감독은 무한한 고민에 빠집니다. 네. 1점 낼까? 아니면 강공 갈까? 2점을 뽑을까? 3점을 뽑을까? 1점만 낼까? 물론 이게 타순이 어떻게 되느냐,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머리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보면 나오겠지만 초에 점수 내요. 맞아요. 초반의 전략이 네, 초에 점수 내도 말에 더 뽑아가지고 끝내기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게 물론 경기를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매우 머리 아프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또 프로스포츠의 묘미 아닙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프로스포츠의 묘미이기도 한데 이 고민을 그냥 애초에 회피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아쉬웠고요. 근데 이 상황을 또 국제대회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WBC에서 승부치기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사히로 끌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안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감독들도 특히 뭐 류지현 감독이 이제 이끌겠습니다만 류지현 감독도 이거를 직접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네. 직접 지시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는 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무사 2루로 갔을 때 이때 수많은 또 작전과 수많은 점수를 내기 위한 이런 전략이 펼쳐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선수가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가짐도. 네, 그러니까 네. 뭐 쉽게 말해서 무사히를 했어요. 상대는 번트일 줄 알고 전진 수비해. 그럼 거기서 뭐 버스트 해가지고 이걸 뚫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리고 이 타자, 이 주자에서는 뭐가 맞는지, 강공이 맞는지 아니면 3루로 보내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뭔가 준비,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걸 그냥 안 해버리고 WBC 간다? 만약에 WBC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를 해요. 맞아요. 이 경기가 만약에 첫 라운드인데 한국이랑 대만이랑 하는데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이 그 다음 라운드 올라가. 근데 승부치기가 났어. 근데 졌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아까 저기 네. 이스트진님이 올려줬어요. 2026년 기사. WBC 네. 저거 뭐라고 한번 올려주세요. KBO 승부치기 도입하기로 아, 이렇게 기사. 네, 그러니까요. 이때 와서 이러면 이게 뭡니까? 소 읽고 외양간 못 치게 합니까? 그야말로. 이스트진님 스포 자제요. 네.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해봐야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돼요, 진짜. 참고로 만약에 네.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였다면 이게 아마 많은 분들도 다 그냥 12회까지 승부치기 하는 게 더 빨리 끝나.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시간 단축에 여러 가지 뭐 규정 변화가 있는데 이 안에 승부치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메이저리그 보면은 옛날도 아니죠. 코로나 전에 메이저리그 보면은 거기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 야구하고 있어요. 맞아요. 18회, 19회 막 하고 있고 관중들 다 졸면서 막 이미 관중석 통통 비어 있고 이게 야구의 낭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라고 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승부치기를 하면서 야구가 또 바뀐 거거든요. 아, 과연 이 승부치기를 이번에 제외한 게 진짜 다음 국제대회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쳐버리면 스노볼로 돌아올 그러니까 수도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얘기할까요? 승부치기 그래도 우린 승부치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이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우려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지난 WBC가 우리가 참 또 참사 가까운 네. 결과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왜 관중들이 많아졌지? 하면서 사실 업계 종사자들이 꽤 많이 놀랐었단 말이에요. 네. 와 이랬는데 늘어나네? 어떡하지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의 신기루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국제 경쟁력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1번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주요했던 건 2008년이잖아요. 맞아요. 예, 물론 그 전에도 입지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짜 더 많이 필요하고 네.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밥 한 그릇보다 뭔가 그 이후에 농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다가 갑자기 후반기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항상 그게 가능해요? 가끔 이사회에서만 어쨌든 네. 만들어내니까 통과되면은, 이사회는 뭐 1년에 한 6번, 7번 하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스타 브레이크 때도 이사회를 하고 맞아요. 아니면 네, 그 전에 네, 6월 달에도 네. 하고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2021년에 맞아요. 중간에 이사회를 통해서
후반기부터는 9회까지만 한다. 그래서 그때 그럼 다 무승부가 무승부다. 엄청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물론 이게 코로나라는 그게 있었지만 근데 좀 더 시간을 더 돌려보면은 그 비디오판도 이것도 3피트 라인도 뭐 그랬었고. 네. 비디오 판독이 제 기억으로는 시즌 중에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14년도. 예, 그러니까 맞아요. 시즌 시작할 때 딱 결정된 게 아니라 하다가 비디오 판독 합시다라고 이렇게 듣던 기억이 나서 이게 결국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팬들이 이렇게 좀 목소리를 약간 아우성이 예. 세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이게 후반기 가면 좀 바뀌더라고. 근데 이거에 대한 샘플이 국제 대회니까. 이게 지금 소를 잃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은 사실은 명분이 딱히 없는 거죠. 이거를 네.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저는 사실 울승부치기를 하면은 오히려 또 재밌는 또 전략적인 또 심오한 맞아.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 KBO 리그 보면 몇몇 감독님 보면은 여기에 심취돼 있는 분들 많아요. 주자 있을 때 그러면 역으로 수비가 거기에서 견제구로 이루주를 잡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번트 낸다고 하면은 피치아웃 해가지고 또 3루로 던져가지고 잡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또 이게 한번 해보면은 어렵지만 재밌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게 특히 야구에서는 야구는 진짜 막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데 와 이걸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게 아쉬워요. 포기가 아니라 체크 스윙을 후반기에 집어넣기 위한 보관이라면 그러니까 아마 이미 이제 전반기는 사실 명분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제 아마 팬들의 이 여론이 이제 들끓게 되면 눈치 보다가 후반기 한번 이게 명분이 딱 후반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올스타 브레이크 쉬고 오는 거니까 후반기부터 승부치기. 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결국 현장이 반대한 거라 그러니까 현장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결국 전 약간 이게 결국엔 거래잖아요. 그래 현장이 원하는 대로 12회 대신 11회로 해. 그 대신 승부치기 넣어.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이루어졌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는 하나팬님이 루상 주자 득점은 기록으로 인정되고요. 평균 자책점은 포함 안 되고요. 승패 기록 주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승부치기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불펜 투수밖에 없어요. 불펜 투수랑 지능 감독. 지능 감독은 어디서나 싫은 거고 불펜 투수는 사실 굉장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는 건 분명하고 승부치기에서 홈팀이 좀 불리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원정이 좀 원정이 좀 그러니까, 불리하다라고 하면 좀 불리한 거죠. 전략을 선택할 수 없어지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 공격의 이점이 확실히 있긴 하죠. 승부치기에서 홈런 치면 그만큼 타점 맞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에러로 주자가 출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뭐 무사 1루의 경우에는 에러로 인해서 주자가 2루까지 가고 거기서 경기가 반영 안 됩니다. ERA. 야, 이 김진롱님이 오늘 아주 소신 발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마 현장 말을 너무 잘 들어준다고. 좀 약간 그런 저 승부치기를 하게 되면 새가슴과 강심장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올라온 시점 자체가 무사 2루냐, 무사 1, 2루냐.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도 이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감독들이 다 찬성했을까요? 메이저리그는 30개 팀입니다. 근데 커미셔너가 밀고 가요 그냥. 그냥 목숨 걸고 맨프레드 굉장히 욕 많이 먹었지 아시잖아요. 맨프레드는 여론이 원래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다 반전시킨 게 지금 뭐 새로 바뀐 규정들, 피치클락, 고의사고, 고의사고, 승부치기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미국 4대 스포츠 커미셔너 중에 가장 이게 목이 달랑달랑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가장 욕 많이 먹고. 근데 이 규정으로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금 뭐 맨프레드가 하는 거 모든 게 지금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은 어찌 보면은 물론 현장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KBO 혹은 총재가 총대를 맬 때는 매야 된다. 밀어붙일 필요도 전 작년에 ABS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좀 아쉬워요. 승부치기 이 결정은 많이 좀 이게 아쉬워요. 승부치기는 당사자들 빼고는 다 재밌어요. 그러면 재밌는 거야. 프로스포츠는. 당사자들 빼고 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팬들 재밌죠. 아마 커뮤니티 불탈 겁니다. 그럼요. 요거 작전 하나로. 그 짜릿함이 있어요. 요새 도파민 중독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그래가지고 뭐 발빠른 주자가 3루도 훔치고 홈스틸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랬는데 말에 역전시켜 버리고 1점 내줬는데 2점 뽑아서 끝내게 나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게 승부치기인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도입한 것 중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승부치기,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기 네. 견제구 제한, 맞아요. 그리고 그 한 투수 네, 세 세타자 타자, 의무상대. 네, 요게 네. 없는 거죠. 네. 요게 없는 건데 뭐 미국이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네. 또 한국식으로 잘 ABS는 해석하는 진짜 게 우리가 좀 선진적으로 먼저 해서 효과를 봤잖아요. 네. 미국은 아마 그 ABS를 챌린지 형태로 좀 도입을 할 것처럼 네, 하더라고요. 약간 트리플 A도 좀 그쪽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다른 그 어느 지역이든 그 리그만의 로컬 룰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승부치기도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죠. 그쵸. 제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2015 프리미어. 저는 시즌에서. 베이징 올림픽 때 승부치기 처음 했어요. 아 그때도 있었나요? 네, 와, 베이징 맞아요. 올림픽 때 네.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그러니까 1, 2루 깔아놓던 게 은근 이게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프로 무대에서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젠 다른 나라 리그는 프로에서도 하니까 아마 견제구 제한이 있으면 저는 조수행 선수 80도로 합니다. 네. 조수행 선수 80도로 이종범 선수의 기록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그러면서 야구가 좀 다양성을 또 갖추게 된 것 같아요. 한때 이제 뭐 도루는 좀 무모한 맞아요. 시도다. 네. 그리고 부상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메이저리그도 도루 숫자가 늘어나고 또 주루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수도 이제 요게 네, 중요해지고 맞아요. 다시. 그러면서 야구가 좀 더 다채로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견제구 제한 또 이제 WBC 가면 또 이거 진짜 실수로 만약에 맞아요. 투수가 우리나라 맞아요. 투수가 견제구 3번 했다가 보크 나오고. 그냥 보내버리고 그런 다음에 적시타 맞고 이래버리면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에 좀 현장도 같이 좀 발맞출 필요도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한 팀에게 불리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향후에 좀 더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있습니다. 뭐 욱현님의 말대로 투수가 방어율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데 첫 주자는 안 올라가지만 다음 주자는 올라가요. 네, 깔려있는 주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에러로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자가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올라와 있는 투수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너무 영향이 크진 않지 않나. 근데 또 몇몇 투수들 보면요 깔려있을 때 더 잘 던지는 투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네. 투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가치는 네, 더 본인이 올라가는 올리는 거죠. 거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약간 규정의 변화가 더 많은 선수들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뭐 아무튼 이 연장전 축소 그리고 피치 클락 KBO의 이제 도입이 또 새롭게 됩니다. 2025 시즌에 새롭게 바뀌는 규정이니까 승부치기는 없지만 어떻게 또 시즌 초반이 흘러갈지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국제대회 경쟁력이 갖춰질지 함께 또 지켜보면서 비판이 필요하다면 비판도 하고 또 찬사가 필요하다면 찬사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